기자 수첩 넘어가죠. 네, 6.4 지방선거 이후에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물가가 상당히 오를 거로. 얼마나 오릅니까? 글쎄요. 지금 한국은행 예측으로는 2.7%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네. 상반기는 1.5%밖에 안 올랐어요. 올해 물가관리 목표 자체가 2.5에서 어떻게든 끊어보자. 정 안 되면 뭐 3.5까지도 갈 수 있지만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니까 2.5에서 끊어보려고 하는 건데 벌써 2.7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가스, 소매요금 이런 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으니까 인상할 게 뻔한 거죠. 예. 그래요. 선거 전에는 좀 잠잠하다가 선거 끝나면 쭉 오르고 이거는 뭐 관행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때 기사를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군요. 예. 경기 침체 영향으로 묶여 있다시피 한 공공요금이 지방선거 끝나면서 줄줄이 인상된다. 뭐 해당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들은 원가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는 중이다. 지금 신문기사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 직후에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내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이제 관행처럼 돼 있는 거죠. 물론 뭐 언제까지 묶어만 놓을 수 없다는 건 압니다. 불가피한 요인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원가 보상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공기업들이 내놓는 이런저런 서비스 제품들은 원가 요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도 원가의 한 90% 수준으로 공급 중이고 가스도 원가가 오른다고 해서 가스 요금을 올리는 원가 연동제를 갖다가 일단 묶어놓고 버티고 있는 중이었고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버스 요금 다 인상 요인이 있는데 특히 공기업 분야의 요금 인상은 예견이 됐어요. 예견이 됐다고요?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2개를 꼽아놓고 부채 감축 계획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들이 뭐 이것저것 있지만 그중에 요금 인상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 12개 기관이 이제 뭐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인데 400조가 넘습니다. 빚이. 많아요. 하루에 원리금 갚는데 214억 원 든다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이자 갚는데 드는 돈만.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것 같습니다만 12개 기관이 400조 넘고 하루에 원리금 갚는 게 214억 원. 뭐 이렇게 되면 뭐 언제 경영 정상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니까 뭐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게 고개 끄덕이면서 요금을 내줘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설득력 부분이 좀 약해요. 공기업의 구조나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걸 먼저 국민들한테 내보이고 나서 요금 정상화가 올바른 수순인 거죠. 그러니까요. 방만 경영, 낙가산 임원들의 과다, 뭐 뭔가 해결을 하고 국민한테 이제 부담을 좀 나눠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넘기는 식으로 그냥 요금 인상부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좀 오른다고 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서민들은 심각한 거죠. 또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생필품 인상에도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그것도 역시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 폭과 시기를 정부가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냥 갑자기 동시에 올려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사회적 기반이 뭔가 조성되고 올려야 되는데 그 사회적 기반은 서민 살림살이가 과연 나아졌나 이걸 보고서 또 올려야 되는데 서민 살림살이야 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공기관 비정상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는 2조 원쯤 됐어요. 빚이. 끝날 때는 13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물론 4대강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아랍액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정상화는 공기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부의 허황된 사업 추진이나 정치적인 왜곡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또는 정권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공기업 정상화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뭐 법과 규정에 허락돼 있으니까 인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인상 설명을 합니다마는 법으로 다스리는 데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명확하게 사리분별을 하든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감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약자에 대해서 적절한 배려를 반드시 하든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